일단 오늘은 좀 짚어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인간의 삶을 정말 저는 조망하신다고 봐요. 통찰하시는 우리 정효진 변호사님께 이 주제를 다뤄보고자 하고 올려봤습니다. 제가 소제목을 뽑은 건 유족에 대한 예의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걸 고통스러운 뉴스로 접하고 계시더라고요, 국장님. 오늘 참 충격적인 뉴스였습니다. 네네, 국장님. 그러니까 저희가 평소에 정치 뉴스를 주로 전해드립니다만 오늘 저희가 전반부에는 사회성, 사회부성, 사회기사인 뉴스를 전달해드릴 텐데 둘 다 매우 충격적이어서 특히 오늘 정혁진 변호사의 그 해설이 더 빛을 발휘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대전에서 안전공업에서 불이 났습니다. 근데 이게 참사라고 붙일만 하죠. 정말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고 또 74명 총 사상이 됐습니다. 14분이 숨지셨죠? 그러니까 14분이 돌아가신 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돌아가신 거예요. 2025년, 26년 대한민국에서. 네. 합동 분향소를 찾아서 유족에게 고개를 숙인 손주환 안전공업 대표이사가 임직원들이 모인 내부 회의에서는 희생자 14명을 향해서 늦게 나온 사람이 큰일을 당했다. 전 사실은 원래 좀 더 원색적인 표현을 썼거든요. 그런 막말과 폭언을 이어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SBS의 단독 보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 내용이 그러니까 그 임직원들하고 이제 물론 사내 직원들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을 놓고 그냥 얘기한 것 같긴 한데 평소에 저 대표이사의 언행이나 태도, 임직원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장면인데 물론 이제 좀 저거를 저희가 조금 해설해드리면 이 화재 참사가 난 다음에 대표이사가 평소에 굉장히 좀 폭언이나 막말을 했다 이런 취지의 보도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막 화를 내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들으신 내용이고 그다음에 저 뒤를 이어서 그 특히 희생된 화재 참사에 희생된 분들에 대해서 늦게 나온 사람이 사망했다. 뭐 늦게 나오면 되겠느냐 이런 취지의 얘기도 이제 있었던 것으로 전해져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유가족들을 만나러 떠나야 되지 않겠어요? 대표님 좀 움직이시죠? 라는 얘기를 하자 육소를 섞어가면서 뭘 가만히 있어봐! 유가족이고 못 먹고 가네! 라고 하면서 욕을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저 손주환 대표가 저도 궁금해서 어떤 사람인가 찾아봤더니 48년생이에요. 48. 나이가 77세예요. 그다음에 이제 안전공업이 어떤 회사인가 봤더니 말 그대로 안전이에요. 영어로 따지면 세이프티. 그런데 그 회사에서 정반대의 일이 딱 발생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안전공업이라고 하는 회사가 도대체 어떤 회사냐 제가 찾아봤더니 무려 몇 년 된 회사냐면 73년 된 회사예요. 어머. 대한민국에 70년 넘는 회사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 안전공업이 1973년 5월에 만들어진 회사예요. 1973년 5월이면 아직 6.25 전쟁 때였잖아요. 53년이죠. 네네. 1953년 5월 29일에 그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신 분이 저 손주환 대표의 아버지가 손인선 씨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 양반이 그분이 이제 만든 회사인데 전쟁 중에 저 공업사를 만든 거예요. 뭐 하기 위한 회사였느냐? 미군 차량 부품 수리하는 그 공장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 손주환 대표가 그 아버지 뒤를 이어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한 40년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아들한테 넘겨줬는데 손주환 대표는 공대를 나왔어요. 한양대 공대 나와서 가업을 이어가지고 저 그 안전공업이라고 하는 그런 회사를 만들었는데 1992년부터 대표를 했으니까 34년 동안 저 회사의 사장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렸을 때부터 그 안전공업에서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거의 80 가까운 평생 거의 전부를 저 회사에 딱 그렇게 했던 분이죠.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전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어떻게 저런 참사가 벌어졌나. 그 다음에 어떻게 저런 식의 이야기를 하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도 손주환 대표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그런데 찾아보니까 안타깝다는 점이 있는 게 어떤 점이 있냐면 저 사람이 엔지니어로서 회사를 굉장히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저 안전공업이라고 하는 회사가 대전에서 굉장히 유력한 회사인데
연봉도 세고 네. 그 괜찮은 회사로 알려져 있고 그다음 저 안전공업이 어디에 납품을 하냐면 현대모비스하고 현대위아에 그 납품을 해요. 그다음에 매출액이 2024년 기준으로 네. 1,380억 정도 1,351억을 하는데 보통 회사가 아니네요. 1,000억이 수출이에요. 와. 내수는 271억밖에 안 되고 네. 그다음에 저 회사가 뭐 만드는 회사냐면 밸브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 중공 밸브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대요. 그 중공이 뭐냐면은 가운데가 비어 있는 영어로 하면 할로우. 그래가지고 그 밸브가 어떤 강점이 있냐면 내부가 비워져 있으니까 무게가 가벼운데 그렇기 때문에 냉각 효율도 좋고 그래서 핵심적인 부품이래요. 특히 하이브리드 차량 관련해 가지고는 그래서 저 사고가 나가지고 기아 자동차에서 레이하고 네. 경차 있지 않습니까? 모닝 그 생산이 중단된대요. 그러니까 차질이 생긴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꽤 핵심 부품을 조달하고 공급하는 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꽤 탄탄한 기업이네요. 탄탄한 기업이고 공장이 4개가 있는데 불난 공장은 대덕산업단지에 있는 공장이 불났거든요. 네. 그런데 그 대전에 대전산업단지가 또 있어요. 그 대전산업단지에 공장이 3개가 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다음에 문제는 뭐였냐면 저 공장이 굉장히 지저분했대요. 그래서 저기가 공장이니까 그 다음에 막 기름 많이 쓰고 그러니까 맞아요. 그 직원들 하는 이야기가 공장 내부에 유증기가 꽉 차 있었대요. 평소에도. 그러니까 수증기 말고 유증기. 그 기름이 이렇게 둥둥둥 이렇게 막 떠 있었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공장이니까 기름때가 매일 쌓인다. 왜냐하면 기계가 돌아가면서 절상유가 팍팍 튀어가지고 바닥, 벽, 뭐 손잡이 이런데 기름이 잔뜩 묻어 있어서 저기서 미끌미끌하고 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손이 새까매진대요. 기름으로. 그다음 천장에서 기름이 뚝뚝 떨어질 때도 있고 그다음에 세척유라고 해가지고 저기서 금형에서 뭐 이렇게 막 그 압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압출 과정에서 부품 금형에 이제 그 이형제 같은 것들이 묻어 있으면 그걸 세척유로 닦아내야 되는데 세척유가 드럼통 같은데 여기저기 이렇게 막 있어서 이름은 세이프티인데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 그런데 기술력은 있고 우리 그 경제에 우리 자동차 그 발전에 훈장도 받았어요. 작년에 은탑산업 훈장도 받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극과 극이에요. 저 손주한 그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일에 아주 몰두해가지고 아버지가 물려준 회사를 80억 정도 매출하던 회사를 지금 1,300억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한 그런 측면은 제가 봤을 때 인정은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너무 뭐 한 20대부터 저 안전공업에 있었다라고 하면 50년 동안 저 회사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마 그 다음에 이런저런 건의도 있었대요. 회장님 지금 너무 지저분합니다. 이거 좀 청소도 하고 뭐 그래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어디냐? 그 돈 들잖아. 이런 식으로 딱딱딱 잘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막말하는 게 나이도 나이지만 자기가 이 회사에 있어서 그 공장에 있어서 모든 거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변명을 갖다가 제가 저분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 저 막말하고 한 게 일반 근로자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했다기보다는 회사의 임원들 그러니까 뭐 부사장, 상무, 전무 이런 사람들 모아놓고 그냥 본인도 격앙이 돼 있었으니까 저런 이야기를 한 거 아니냐 그런 기사도 제가 봤는데 어쨌든 그 사고가 난 거에 대해서 회장으로서 책임은 가장 클 거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압도적인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뉴스트라 타노스.